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더 하락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다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려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타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삼성 SDI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말씀드렸어요.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선입니다. 매주 수요일 실전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찍이 성공하여 큰 부를 이룬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검증된 방법을 차용하여 그것을 실행해보고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꾸준히 그 기준과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부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댓글이 한번 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은 답은 추세 추종이었습니다. 브루스 코브너, 존 헨리, 빌 던, 마이클 마커스, 데이비드 하딩, 에드 세이코타, 케너스 트로핀, 레리 하이트, 루이스 베이컨, 폴 튜더 존스, 이들 모두 추세 추종 투자자였으며 대부분 몇 천억 또는 조 단위의 자산가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그들 모두 비슷한 매수 타점으로 큰 돈을 번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이동평균선으로 따지면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삼성 SDI 차트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리자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대가 고수들의 조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 한마디, 기법 한 줄에 100년의 세월과 경험, 내공이 담겨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이 간단한 한 줄을 이해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어떨까요? 고수들의 말 한마디에는 몇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 SDI의 수익 사례를 바탕으로 다시금 대가와 고수들의 조언을 곱씹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금 실전에 활용하여 더욱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해도를 높이고 빨리 투자 실력과 수익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 SDI의 상승을 다시금 곱씹어보는 영상, 그리고 역사적 거래량을 보여준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복귀하는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고 영감을 얻으시어 부디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9% 수익 중 삼성 SDI 상승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처 수익을 못 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비중을 크게 실어서 큰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비중을 조금 아쉽게 넣어서 조금 아쉬운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 SDI의 상승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승이 몇 퍼센트 나왔고 내가 얼마의 수익이 나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승이 의미하는 그 함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적 거래량 터진 종목들 중에서 물론 기간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부분 상승이 나왔어요. 한국전력도 그렇죠. 한전기술도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죠. 역사적 거래량, 특히나 시총액이 우량한 종목이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삼성 SDI에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적 거래량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세력의 손바뀜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대량으로 빠져나갔고요. 누군가는 대량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대량으로 들어온 사람이 낮은 가격에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 세력의 정보력과 자금력은요,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히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천상계 수준이죠. 자, 그들은요, 가격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차트에서 발생하는 압도적인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1월 6일 날 영상을 말씀드림에 있어서도 가장 강조드렸던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에코프로도 약간 넘어가는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50일 이동평균 반등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200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NF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LG화학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첨보나 한중 NCS, 이수화학 이런 종목은 사실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비중을 또 크게 실을 수도 없고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고 몇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삼성 SDI를 더 강조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삼성 SDI가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이죠. 다른 종목은 역사적 거래량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바닥권이죠.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굉장히 머리를 세게 어떤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왜 단타하는 사람들은 1000억 자산가가 없는 건가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궁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타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00억 자산가가 있나? 단타 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찾기가 또 어렵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술적 단타하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00억 자산가는 얼마든지, 그 이상의 자산가가 얼마든지 있었고, 보통 그들이 하는 기법은 추세 추종이었습니다. 자, 5000억 빌 던이라던가 8000억 마이클 마커스, 5조 원 폴 튜더 존스, 그들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번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펀드의 짐 사이먼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 분석가는 아니죠. 퀀트 투자,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추세 추종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기법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고점 대비 바닥, 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 타점은 그냥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덴젠거입니다. 덴젠거도 대표적인 추세 추종자죠. 덴젠거도 굉장히 단기간에 돈을 크게 불린 사람에 해당합니다. 덴젠거가 말하기를,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나는 매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럴드 로브 같은 4천억, 그 옛날에 4천억이지 지금 가치로 따지면 3조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조 단위로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왜 돌파 타점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타점이 나왔는데 돌파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 돌파를 했다라는 거,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건 실력 있는 투자자다라고 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돌파가 나왔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지 그걸 완전히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었으면 더 빨리 잡았어야지 왜 거기서 잡아. 그러니까 타점 이미 놓친 거니까 그 타점, 전고점 돌파 타점은 일단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 타점보다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예전에 25년도 초였습니다. 그때 100권 읽고 총정리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공개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조사를 해봤을 때 단타를 하든 사람이든 스캘핑을 하는 사람이든 스윙을 하든 사람이든 모두 같이 말한 게 바로 바닥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바닥권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앞에서 이 추세 추종자들이 말한 것에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한마디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추세 추종자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이거 여러분들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금 곱씹어 봅시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바닥권이란 무엇인가? 추세 추종자들은 고점 대비 바닥이라고 했어요. 고점 대비 그냥 바닥이라고 안 했어요. 고점 대비 바닥. 고점이라는 건 뭐죠? 왜 고점이 만들어지죠?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바닥이 뭔가요? 바닥권이라는 건 뭘까요?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조정에서도 바닥이 어디인가 정의를 해봤을 때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요? 10일선이 바닥일까요? 20일선이 바닥일까요? 50일이 바닥일까요? 150일이 바닥일까요? 200일이 바닥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폴 튜더 존스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어죠. 몇십 년간 연평균 수익률 꾸준하게 냈던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던 굉장히 이분도 위대한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자가 강조했던 선은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자, 상식선으로 봤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생각하시죠. 물론 400일도 할 수 있어요. 400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뭐야 그러면 뭐 1000일 이동평균선으로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많은 투자대가 어떤 그 집단 지성이 말하는 적절한 기준값을 우리가 차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바닥은 200일 이동평균선 또는 150일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폴 튜더 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과는 으뜸가는 기회주의자다. 나는 무조건 크게 먹어야 돼. 나는 무조건 작게 읽고 엄청나게 벌 거야. 나는 이런 투자만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세상과는 내가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폴 튜더 존스가 싫어하는 말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일 싫어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하이 리스크를 왜 줘? 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거야 라고 했던 투자자고 이 폴 튜더 존스는 5조 원을 번 투자자였다라는 거죠. 폴 튜더 존스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스윙 트레이더, 스윙 투자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머릿속으로 당연히 150일, 200일이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의외로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고 시행착오가 중요한 게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누군가는 정말 그 마음 깊숙이 맞아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디가 여러분들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타점이고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 타점일까요? 5일선일까요? 10일선일까요? 20일일까요? 50일일까요? 150일일까요? 200일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타점이든 간에 내가 그 타점에서 스타일대로 간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해보세요. 5일선, 10일선, 20일선까지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밑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을 타다가 상승이 나오는데 그렇게 밑으로 갑자기 내리꽂으면 어떻죠?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건 비중 베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가 사실은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는 큰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 내가 비중 베팅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도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에서 21선은 상대적인 손익비가 약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0일에서 버티다가 대시세 분출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5일에서 20일은 나쁜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내가 정말 나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나는 어디를 노려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상대적 손익비가 약할 수 있어요. 5일에서 20일은요. 나쁜 타점은 아니지만 200일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손익비가 당연히 낮죠. 왜냐하면 200일에서 나오는 추세하고 5일에서 나오는 추세하고는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게다가 5일에서 20일은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5일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하루하루가 약간 신경을 계속 써주면서 손절 라인을 계속 그어줘야 돼,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은 상방 관점을 가지고 조금 분할로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바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자, 50일 이동평균선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50일 이동평균선 나름 괜찮은 선입니다. 나름 바닥권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50일 이동평균선의 문제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깨고 내려가 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0일에서 대응을 한다 해도 150일, 200일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좀 넣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자, 150일, 200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앞에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최고의 눌림 타점입니다.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밑에서 물타기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역사적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50일을 깨고 내려갔을 때하고 200일을 깨고 내려갔을 때하고의 또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0일 깨고 내려가면 150일, 200일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일에서 비중을 세게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50일에서 비중 세게 들어갔는데 150일, 200일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50일에서 작게 들어갔는데 150일, 200일에서 세게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누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차 상승 나오는 거 여러분들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상승 나오는데 내가 비중 별로 없고 만약에 포지션까지 없으면 상당히 기분이 불편합니다. 힘들죠. 내가 어떻게든 저걸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매수 못했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자책하는데요. 자,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당연히 150일 200일이지 라고 하지만, 자, 크게 상승해서 조정이 나와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그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일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도 사실은 그 이전에 좋은 추세 상승이 나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의 초입에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기회가 또 온다라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 좀 작으면 그런 말들의 어떤 다가오는 공감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을 좀 많이 쌓으시면 좋겠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도 제가 써놨죠. 거래량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아마 주식 투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특히 역사적 거래량 종목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비중 베팅이 어려울까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 시행착오라는 게 뭐죠? 기회를 놓쳐봐야 돼요. 실패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려면 시장에서 계속 관찰하면서 그 가진 고생을 다 해야 돼요. 포모도 감내해야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150일, 200일 당연해 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힘든 과정을 견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삼성 SDI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이제 아차 싶겠죠. 매수할 걸. 그때 부자에서 공개 채널에서 내가 봤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계속 봤어요. 계속 기회를 노렸단 말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잖아요. 여기서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잡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관찰할 거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보세요. 삼성 SDI 놓친 분들 있죠. 이제 부랴부랴 과거 영상 보면서 맞아 여기였는데 상승이 나왔어. 전고점 돌파야. 그럼 내가 이제 타점 잡아야지. 물론 그 타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닥권에서 들어와서 벌써 몇 퍼센트 수익률인가요? 39%, 거의 40% 수익률이 나고 있고 비중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현대모비스가 좀 하락이 나와서 본절컷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해도 현대모비스 괜찮다라는 거죠. 삼성 SDI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신고가의 거감자름 여러분들 타점 괜찮아요. 하지만 그 타점도 좋지만 이 타점도 좋다라는 거죠. 이 타점은 특히나 직장인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 SDI는 공개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언급드렸어요. 멤버십 1, 2단계에서도 강조드렸고요. 멤버십 3단계에서는 매일 강조드렸고요. 말씀드렸습니다라는 강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여러분들 시행착오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비중 베팅 좀 아쉽고 내가 타점 좀 아쉽다라고 하면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상승과 하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다 감내했고 매일매일 들었고 오늘 결과를 딱 봤는데 그 느낌,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기다려 봐야 되겠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나 진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 SDI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승이 나올 거다, 하락이 나올 거다,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 타점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왜 공부했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왜 했냐 이 말이에요. 공부했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만큼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헌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 타점을 놓친다라고 하면 이건 아니다. 어떻게든 포지션을 잡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실 비중을 떠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타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었고 의미가 있는 타점이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정보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안목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종목이 있고요. 수많은 급등주가 있고요. 수많은 주도주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타점, 나에게 맞는 기법, 나에게 맞는 종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비중 베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내봤으니까. 수익을 내야지 내 스타일이 되지 수익을 안 냈는데 내 스타일이 될 수는 없겠죠.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시장을 뭘 계속 봐. 그냥 삼성 SDI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삼성 SDI 보면서 200일 이동평균선 저점 잡으면 되지. 다른 거 뭘 볼 필요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비중 베팅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시장을 관찰하면서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서 무의식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확신의 상반과점 같은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와이프한테 예를 들어 일로 와 잠깐 와봐봐.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비중 베팅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시장을 뭘 봐. 그냥 삼성 SDI 200일 이동평균 저점 잡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수치화해서 그게 한 100의 노력이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100의 노력을 했을 때 스스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10만의 노력을 했어요. 10만의 노력을 했어요.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 진정성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지는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진짜 이 정도면 나 이제 해도 돼.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비중 배팅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설사 잃는다 해도 나 정말 많이 노력했으니까. 나 여기서 잃어도 나 정말 할 만큼 했고 나 이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시장을 계속 관찰했고 정말 남들이 다 시장을 이탈해서 룰루랄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고 관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여기야. 여기에서 나는 들어가 보겠어. 한번 해보겠어. 그렇게 해야지 비중 베팅이 진짜 가능한 거지 정말 그 조금 노력해서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스스로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삼성 SDI 향후 시나리오입니다. 삼성 SDI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때 당시에 2020년도 당시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4년을 횡보했습니다.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요, 당장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력이 단연간 모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역사적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계속 횡보시키면서 꾸준하게 모아갑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력의 의도나 이런 차트 신호가 맞다라고 하면 정말 세력이 그들이 단연간 모았다라고 하면 단연간 모을 만큼의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시세 분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역사적 거래량 이후로 주가가 6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당시에 보면 주가가 뭐 2만원, 만원 이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9만원입니다. 사실 6배라고 했지만은 거의 뭐 8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단타나 추세 추종이나 장기 투자나 결국에는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종목에 관심을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겠죠. 결국에 방법만 다를 뿐이지 종목은 사실은 같습니다. 물론 약세장에서의 단타는 이런 종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약세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저점, 그러니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집했다가 슈팅에 매도하는 또는 고점에서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BNF 4천억 번 투자자가 이 기법으로 약세장에서도 돈을 크게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나는 30억, 40억을 목표로 할 것인가 1000억, 2000억 또는 500억 이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저는 여러분들께 30억, 40억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타를 해야 되는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기법이 잘 먹히는 장세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이 시장을 경험하시다 보면 이런 패턴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이런 패턴에 대해서 경험과 수익과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짧게 끊어칠 게 아니라 조금 스윙을 해보는 것도 그리고 단타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걸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변동성도 심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보니 근데 또 스윙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윙이라는 것도 굉장히 포모를 많이 겪어야 되고 갖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 기다림, 인내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게 쉽다,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으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윙이라는 건 뭐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든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에 몇 년간 눌려있던 종목이 이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강력하게 올라탑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항상, 물론 이게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시세 분출, 이때의 시세 분출보다 더 큰 시세 분출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고점이 형성이 되면 이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M형 패턴이죠. M형 패턴이 보여진 이후로 나서 지금 주가가 또 쭉 횡보하죠. 하락 추세를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면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집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발라먹는 스윙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올라타고 이 초입에서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타점, 음봉 먹는 양봉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작게 제가 2번이라고 해놨는데 요 2번 타점이 어디냐? 보통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5일선, 11선, 그리고 엔벨로프 상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5일선, 11선에서 눌렸다가 다시 2차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3번 자리는 50일 이동평균선 눌림 타점입니다. 4번 타점은 처음에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통 상승이 나온 종목은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6번 타점은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7번 타점은 다시금 50일, 200일 눌림 타점, W자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8번 타점은 마찬가지 전고점을 회복하는 지점이므로 이런 지점에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년, 2년, 3년. 3년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집했다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길게 횡보한 이후로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회복한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지점은 또 좋은 돌파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삼성 SDI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면 타점을 또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과거 타점이라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보다 보면 타점 잡기가 또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그냥 따라가던가 아니면 그냥 내가 저점에서 그냥 매집한 다음에 수익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 또는 아니면 그냥 내가 매수해서 끝까지 버티는 전략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가장 좋은 타점이었나요?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 터졌을 때 이때 쥐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때 얼마였나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만원도 안 했어요. 만원도 아니고 5,000원.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지났죠? 물론 시간은 소요가 돼요. 시간은 소요가 되지만 5년 지나고 10배를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200일 이동평균선 타점은 사실은 물론 단기 수익 어떻게 좀 발라먹을 수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고 최소 내가 2배에서 3배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달려들 수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고점에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고 들어가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해당 종목의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인벤티지 랩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때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일, 15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한번 누르고 여기 또 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대시세를 분출합니다.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알테오젠은 어떤가요? 알테오젠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이 나왔고 5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하다가
최초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린 다음에 다시금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여기가 200일 이동평균선 눌림 타점, 항상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역사적 거래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일 이동평균선 한번 눌렸다가 지금까지 없었던 대시세 분출이 나오고,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 보통 이런 거는 고점 신호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력이 흔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알테오젠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최초 매수한 사람, 여기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안팎으로 횡보하다가 추세 상승을 하다가 요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크게 다시 추세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일 이동평균선. 삼양식품은 어떤가요? 삼양식품도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대시세 분출, 전고점 돌파하더니 대시세 분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때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150일, 200일에서 횡보한 다음에 대시세 분출, 전고점 돌파하면서 대시세가 지금 분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죠? 인벤티지랩은 기대감이죠. 실적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래도 실적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명백한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삼양식품도 명백한 실적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대감, 이렇게 여러분들께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삼성 SDI, 2차전지, 이 종목은 사실 요 테마는 어떻게 보면 섹터는 로봇에 따른 후속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로봇 섹터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더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지금 당장 이슈가 아니라 향후 2, 3년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움직일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타점이 한 이 정도 될 수 있고요. 삼성 SDI가 과연 이 전고점, 근데 사실 전고점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2, 3년 정도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 매수해서 슈팅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이 박스권 안에서는 최소한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꽤 오래 걸리는 지난한 작업일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시면 그 다음부터 돈 버시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자, 일본의 500억 투자자 타짱이죠. 그분이 시클리컬 투자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짱은 이런 저점에서 계속 모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2배, 3배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모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황에 따라서는 단타, 짧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세를 따라가는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몇 년이 지났을 때 정말 의미 있는 돈을 크게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신 다음에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어쨌든 간에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실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법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쭉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계좌를 분명히 크게 불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저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21년도의 주가 위치입니다. 그런데 해당 차트를 보시면 눈에 띄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2023년 9월의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역사적 거래량의 의미는 해당 지점에서 대규모 손바뀜이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큰 세력이 두산그룹의 변화 또는 주가 상승을 미리 인지하고 선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두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데요. 2023년도의 거래량은 두산의 근 20년 동안의 최고 거래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두산의 일봉 차트를 보면 위와 같은데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횡보합니다. 그리고 다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고점 부분을 돌파한 후 되돌림, 그리고 대시세 분출의 모양새를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패턴은 두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던 2009년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두산과 같았습니다. 2009년 SK 하이닉스의 경우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며 고점 형성, 그리고 다시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눌린 후 다시 고점을 돌파, 그리고 이후 되돌림, 그리고 추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2014년, 2016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기록적인 거래량이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일봉 차트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2014년도에 저점 영역에서 역사적 거래량 발생,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의 눌림, 그리고 다시 고점 돌파, 추세 상승.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탄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눌림, 그리고 다시 고점을 돌파, 그리고 다시 되돌림, 추세 상승. 특히 역사적 거래량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눌림, 그리고 대시세 분출의 패턴은 역사적 거래량을 보여준 다수 종목에서 대부분 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패턴이 무조건 100% 들어맞는 것이 아니며 바닥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고 무조건 주가가 대시세 분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거래량으로 종목을 발굴했다면 해당 기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차트 패턴으로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일반적인 사안일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이 세력이 만약에 꾸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세력이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주가를 매입할 겁니다. 주식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 수요가 공급량을 압도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하지 않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세력들은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해당 종목을 매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매도세가 바짝 마르고 매수세만이 존재하여 가격이 위쪽으로 급격하게 치솟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치 투자의 대가 일본의 워렌 버핏, 사와카미 야스토가 이야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차트 투자, 특히나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치 투자나 단기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강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차트를 읽어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위주로 개별 기업을 분석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종목 발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시대 중심적 성격의 종목들이 섹터로 단체로 상승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단체 상승한 시대 중심적 성격의 종목 중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발굴할 수 있었는데요. 공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이 종목 최근에 단체 상승이 나왔었고 바닥권에서 지금 근 10년간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등락률 상위 종목을 관찰하면서 단체 상승 또는 강하게 상승한 시대 중심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련 섹터의 우량주들을 주봉, 월봉 차트로 체크해보면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실전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